소속사와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새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분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슬쩍 복귀를 시도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홍보 활동도 없이 나온 앨범이기에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당혹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새 앨범 더 비기닝에는 피프티피프티가 지난 2월 발표한 곡 큐피드와 큐피드를 다양한 버전으로 각색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첫 앨범의 수록곡까지 총 11곡이 담긴 앨범인데요. 이번 더 비기닝 앨범에는 피프티피프티가 데뷔 후 발표한 곡들이 총망라돼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히트곡 큐피드의 변주곡들이 다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더 비기닝 앨범 소개에는 깊은 음악성과 다채로운 이미지를 담은 데뷔 앨범으로 호평받은 신인 피프티피프티, 사브리나 카펜터와의 콜라보레이션 음원이 포함된 더 비기닝 앨범을 발매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이번 콜라보레이션 음원이 포함된 더 비기닝 앨범은 사브리나 카펜터 피처링 음원이 정식으로 수록된 앨범으로 미국의 배우이자 싱어송라이터 사브리나 카펜터의 목소리로 완성된 큐피드를 들을 수 있다. 또한 사브리나 카펜터와의 콜라보레이션 음원 외에도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되었던 음원들과 라이브 인 스튜디오 버전으로 재녹음된 음원들이 추가로 수록되어 다채로움을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꼭 피프티피프티의 첫 데뷔 앨범에서 보여줬던 현실 속 혼란을 넘어 자유를 갈망하고 끝내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소녀들의 여정은 이번 앨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은 워너뮤직에서 발매했으며 소속사는 어트랙트라고 표기됐습니다. 이번 수록곡들의 작사, 편곡가는 시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시안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템퍼링했다고 위곡받는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아티스트 활동명이죠. 때문에 피프티피프티가 이번 앨범을 발표한 이유에 관심이 더욱 쏠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앨범이 발매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그 의문점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인터뷰에서 오늘 발매된 피프티피프티 EP는 미국판 리패키지 앨범으로 어트랙트가 직접 기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녹음한 것은 없고 기존에 발표한 곡들을 미국 한정판 베스트 앨범 형태로 낸 것이라며 미국 스타일에 맞게 믹싱, 마스터링 작업만 다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지난 5월에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고 7월에 워너레코드와 계약을 했다. 미국에서 음반이 풀리려면 한 달이 걸린다. 8월 초에 보낸 앨범 약 15만 장이 오늘 풀리면서 발매가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은 피프티피프티의 미국 진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때인데요. 전 대표는 이 중 하나로 앨범 발매를 기획하고 멤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 꾸준히 작업을 진행해 리패키지 앨범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더기버스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전 대표는 기각 판결이 났으면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도 멤버들이 안 대표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게 안타깝다. 템퍼링은 근절돼야 한다. K-팝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현실에 맞게 법 개정도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말 중에서도 멤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 꾸준히 작업을 진행했다. 라는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얼마나 멤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홍준 대표의 마음도 곧이곧대로 보지 않고 비뚤어지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멤버 측을 지지하는 세력들인데요. 새 앨범이 발매되었다는 기사의 한 누리꾼이 남긴 댓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누리꾼은 멤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뭔 소리야? 그럼 여직원어가 뒷배라고 소문내는 악질들은? 그동안 녹집 가면서 갈 때까지 가놓고 뭔 능욕이야. 여기저기 투자 제휴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럼 애들 욕먹지 않게 인터뷰는 하지 말지. 능력 좋은 전홍준 씨가 준비하는 새 걸그룹 오디션이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응도 아까운 인간 하여간 잔머리 끝내주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어투로 보나 분쟁 당사자인 듯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멤버들의 부모 중 한 명 같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앨범 팔리면 매출 오르고 매출 오르면 위약금 오르니까 저러는 거다. 결국 돈이다. 녹취나 인터뷰에 멤버들 직접 관련된 게 있었나? 뭐가 능욕이라는 건지. 더기버스 한패라는 자백인가? 워너 미담으로 뒷배인 양 소문낸 건 지들인데 뭐라는 거냐. 확실한 명분이 없으니 저 난리들이다. 주체적으로 했으니 민영사 책임져야지.
안성일 검찰로 넘어가면 줄줄이 나올 듯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말대로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들의 뒷배라는 것은 추측 정도로만 온라인상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을 뿐 그 어디에서 확증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멤버 측을 지지하는 쪽과 언론을 통해서 멤버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워너라는 이야기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곳은 워너뮤직 그룹의 자회사로 한국 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매출은 750억 원인데요. 최근 매출이 증가세로 4년 동안 2배의 매출이 신장되었습니다. 4년 전에 350억 매출, 그리고 최근에 750억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더기버스는 워너뮤직에 레이블로 넘기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200억 원에 딜하려는 시도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야 750억 매출액을 기록한 회사가 어떻게 200억 바이아웃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해외 회사의 경우 보통 투자를 진행할 때는 자사의 유보금, 여유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경우, 본사의 여유금을 대여해오는 경우, 본사와 협약된 캐피탈사로부터 장기적인 자금 융통 등이 있습니다. 워너뮤직 그룹의 경우 매출이 8조이고 영업이익은 1조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알려지기로 피프티피프티의 계약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기 움직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사가 만약 되었다면 어느 쪽이 되건 자금은 본사 또는 본사와 협약된 캐피탈에서 자금이 융통되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듯하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추측입니다. 매출 750억 하는 회사에서 200억 투자는 절대 쉬운 투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별 회사는 엄청난 특허를 갖고 있거나 구매조건부 영업계약 확정 매출이 매우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너뮤직의 주식 상황을 보면 2022년 초와 2023년 초에 두 차례 급락합니다. 올해 초 5월을 기점으로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며 상승장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주식이 내려간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양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투자나 운영 구조 내에 기업 구조 조정, 원가절감 등의 강도 높은 액션이 수반되며 경영자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2022년 말 워너뮤직 그룹의 대표는 해임되었고 신임 회장은 정리해고를 2023년 초 단행했죠. 즉, 워너뮤직 그룹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투자의 결정에도 많이 신중할 것입니다. 혹시나 빅딜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집값을 닫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두 회사가 템퍼링의 뒷배로 의심받는 상황인데요. 만약 뒷배라 할지라도 2023년 5월에서 9월까지 흐름에서의 투자 관점하고 현재의 시점이 같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낸 정보에 의하면 워너뮤직 코리아는 좀 더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연관이 큰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90년대 말에 벌어졌던 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굉장한 인기를 누리던 그룹이었던 잭스키스는 2000년 돌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데뷔 1000일 기념 파티를 한 직후였기에 팬들은 더더욱 해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성일 대표가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안성일 대표는 1999년 잭스키스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사집에서 세 곡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며 편곡으로 참여하여 멤버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2001년 잭스키스의 멤버였던 장수원, 김재덕은 다른 엔터의 제작 총괄이사였던 안 대표를 만나 제이워크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2집까지 발매한 제이워크는 경영난으로 해당 엔터가 폐업을 하면서 갈 곳이 없어졌고 당시 안성준이라는 인물이 사장으로 있던 키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키스 엔터에서도 안성일 대표가 제이워크의 곡을 프로듀싱을 맡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 키스 엔터는 미국의 록슨사와 합병을 하며 록슨 코리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 록슨 코리아가 현재 워너뮤직 코리아로 바뀌며 여전히 안 대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안성일 대표가 다른 소속사에서 가수를 빼서 롭슨 홀딩스에 넘겼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여기서 키스엔터 사장이었던 안성준이 현재 한국저작인격권협회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회사들을 망가뜨려 놓고 이번에는 피프티피프티에도 손을 대다가 생각보다 논란이 크게 일어나면서 결국 꼬리가 잡힌 것입니다.
과거 잭스키스의 멤버였던 은지원이 아는 형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는 형이 안성일 대표가 아닐까라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상황이 보았을 때 안성일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일 확률이 크지만 무엇이 됐든 안성일 대표가 오랜 시간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준 것만큼은 확실한 듯합니다. 이번에 발매된 피프티피프티의 새로운 앨범은 전홍준 대표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멤버들을 떠나보내며 내는 마지막 앨범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도 멤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멤버들과 그 가족들은 누군가의 꿰매 제대로 넘어가 이런 상황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듯한데요. 어느 정도의 욕심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다른 이의 눈에서 피눈물까지 뽑아내며 하고자 하는 성공은 과욕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놓아주길 바라겠습니다.